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와 패밀리카 안전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와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패밀리카로 미니밴을 선택하고 그 중에 국산 자동차인 기아 카니발 또는 현대 스타리아를 많이 선택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더 큰 공간과 더 좋은 편의를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고 지붕이 높고 편의시설이 많은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또는 현대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차량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이 기아 카니발과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이라는 차들이 패밀리카로 선택하기에 과연 좋은 선택인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리무진이라는 차들은 어떤 자동차일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 자동차에 지붕이 있는데요. 이 지붕의 평평한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고 그 위에 모자처럼 뚜껑을 씌워서 만든 특장 자동차입니다. 특장 자동차라는 것은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실내에서 일어나야 하거나 이동을 쉽게 하는 의전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수월하게 집어넣고, 아니면 승하차를 쉽게 하거나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차들을 특수 목적으로 제작하는 차들을 특장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이 특장 자동차들은 현대, 기아 완성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차를 기반으로 개조해서 만든 차들을 특장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 카니발과 현대 스타리아의 하이리무진이라는 차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나 기아에서 만드는 완성차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하이리무진이라는 차들은 기아차나 현대차에서 완성차를 공급받아서 특장 협력사에서 별도로 수작업이라든지 공정을 만들어서 따로 제작하는 특장 자동차입니다. 그 차를 다시 현대 기아 자동차 판매에 납품해서 판매를 다시 하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하이루프, 하이리무진이라는 개념의 차들이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차, 스타크래프트 익스프레스 밴이라든지 벤츠 스프린터, 이런 프레임 타입의 차량의 철제로 차체 자체를 통째로 만드는 그런 판넬밴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루프 밴들은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이후에 매년 하이리무진 차량들이 3,000대 이상씩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성공에 힘입어서 현대에서 나온 스타리아에도 하이리무진이 적용되게 되었죠.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하이리무진의 지붕을 뜯고 그 위에 모자를 씌운 차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과연 이 차량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할까요? 자동차의 차체의 충돌 안전성에서 앞유리 옆에 있는 A필러 기둥과 그리고 1열과 2열 사이에 B필러라는 기둥, 이런 구조물들이 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신의 유니바디 모노코크 차량들은 지붕에도 고장력강 구조물들이 B필러 사이에도 들어가고 이 C필러 사이에도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단단한 빔 구조물들이 5개에서 6개 사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B필러와 C필러 사이를 이어주는 구조물들은 아주 두껍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IIHS 또는 NHTSA에서 측면 충돌 테스트, 특히 수직으로 기둥이 측면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테스트에서 차체가 반으로 접히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역할들을 하는, 물론 B필러, C필러 차체 측면의 구조물들도 있겠지만 이 사이를 이어주고 충격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고장력강 빔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붕에 있는 구조물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이리무진을 만들면서 이 지붕에 들어가는 고장력강 구조물들이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객석의 모든 공간을 높은 지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체를 사방으로 지탱해주는 구조물들을 남겨둔 채 위를 다 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치형의 어떤 단단한 두개골 같은 단단한 형상이 있는데 이 위에 두개골의 윗단을 제거한다고 하면 양쪽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위가 없으면 그대로 허물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붕에 있는 빔 몇 개가 없어진다고 안전성이 달라지겠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전성에 영향이 아예 없다면은
완성차 제조사들은 위에다가 고장력강을 적용하지 않겠죠. 지붕에 적용되는 고장력강은 차체 밑에라든지 앞에도 다 들어가는 고장력강이 들어가는데 A필러나 B필러에 들어가는 뭐 초고장력강은 아니지만 고장력강이 위에도 또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안전성에 영향이 없으면 완성차 제조사들은 지붕 만들 때 고장력강을 넣지 않겠죠. 판때기로만 놓고 잔잔바리 구조물만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그냥 한 판으로 집어넣으면 울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패만 만들듯이 그렇게 구조물들을 약하게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충돌 상황에서는 위에서도 버텨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고장력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아 카니발의 미국 IIHS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차체 구조 및 생존 공간 침범 부문이 푸어가 나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현대 스타리아의 경우에도 호주 엔캡 측면 충돌, 사이드 폴, 기둥 충돌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여줬습니다. 제일 취약한 것이 빨간색일 텐데 그 바로 윗단계인 그 갈색, 거의 취약 바로 윗단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저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루프가 위험하다면 썬루프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썬루프는 뚫려 있으니까요.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파노라마 썬루프의 경우에는 뒤에도 유리가 다 이어지게 되는데, 썬루프라고 해서 그 유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리를 지탱하기 위한 프레임들이 또 들어갑니다. 강철 프레임이 보강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IIHS나 NHTSA에서도 썬루프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변화는 미미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의 썬루프 바깥으로 이탈되는 것 가지고는 이제 사망 사례가 있긴 한데, 썬루프 때문에 차체 구조가 강성이 떨어져서 사람이 있거나 다쳤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 증명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제조사들이 썬루프를 적용하고 있겠죠. 실제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완성차 브랜드들은 유니바디 모노코크 타입의 차량들을 지붕을 뜯고 모자를 씌운 하이루프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니바디 모노코크 타입의 하이루프가 되어 있는 차종은 포드에서 제작한 트랜짓이라는 차가 유일한데요. 우리가 지금 카니발을 타듯이 승용 패밀리카라고 보기보다는 상용 승합차나 화물 밴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차량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되냐? 그것도 아니죠. 트랜짓의 하이루프 제작 방식은 카니발의 하이리무진처럼 지붕을 도려내고 구조물을 삭제하고 그 위에 뚜껑을 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차체를 설계할 때 로우루프, 미드루프, 하이루프 이런 식으로 아예 차체 설계를 3가지 타입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들어가는 강철 구조물 빔들이 삭제가 되지 않아요. 지붕이 높아졌으니까 여기서 이어진 거를 자르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겠지? 그거 아닙니다. 차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3가지 타입. 사실 해외에서 고가의 패밀리카라든지, 고가의 패밀리카는 대부분 최고의 안전이 보장되는 차량으로 이용들을 하는데요. 해외에서 뭐 예를 들어 북미에서 중산층 이상이 타는 패밀리카 어떤 차들이 있냐, 뭐 미니밴도 많이 타겠지만 그 위에는 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서버번, 그리고 뭐 링컨 내비게이터, 그리고 포드 익스페디션, 이런 식의 차체가 굉장히 크고 무겁고 바디 온 프레임 그런 안전한 차들을 주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VIP를 위한 큰 공간이 필요한 의전용 차량으로는 벤츠 스프린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차 익스프레스 밴을 개조한 그런 리무진 프레임 기반의 판넬 형식으로 제작된, 뚜껑을 따로 덮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차체를 통째로 설계한 그러한 밴들로 이루어진 차량들이 대부분 이용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외 정치인들이나 헐리우드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밟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세단에서 뒷좌석에서 내리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고요. 안전하다는 SUV에서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타입의 서버반이라든지 에스컬레이드라든지 이런 차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공간이 필요하다면 스프린터 같은 그런 이제 리무진 밴에서 내리겠죠. 그런 것들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 스타가 톰 크루즈가 미니밴, 도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기아 카니발, 르노 에스파스 그런 미니밴을 뚜껑을 따가지고 모자를 씌운 그런 미니밴 특장 자동차에서 내리는 거,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 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용으로 만들어진 미니밴인데 그거를 뚜껑을 따서 더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마도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나라의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거기도 충돌 테스트가 포함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니발, 팰리세이드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차들도 인증이 합격이 된 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성을 얘기할 때 약간 기웃기웃하는 차들 있죠. 경차들, 소형차들, 그런 차들도 안전 인증을 다 받아서 나옵니다. 그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차가 최고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증을 내줄 수는 있지만 그 차들이 최고로 안전하다, 그거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면밀하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별 1개짜리 차도 별 5개짜리 차도 나오게 되는, 이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붕 구조물이 날아가고 차들이 카니발, 스타렉스, 하이리무진의 측면 안전성 테스트, 측면 기둥 충돌 테스트, 이런 테스트를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을까요? 1년에 1대가 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이와차는 이 하이리무진 특장 자동차들의 안전성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국토부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자동차를 제작해서 유통하기 위해서 충돌 테스트가 이제 자동차 성능 기준 규칙 102조 1항 별표 14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차량 출시 이후에 소비자들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 제33조 2항에 따라서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장 자동차들의 평가가 완성차로 이제 대체가 되고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구매도 하고 충돌도 시키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판매 대수라든지 기준이 이제 합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기준으로 충돌 테스트를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고 특장 자동차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특장 자동차,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리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특장 자동차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 차들은 특장차지만 어지간한 완성차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특장 자동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논지를 벗어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기아 카니발 완성차와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다른 차입니다. 현대 스타리아 완성차와 현대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은 다른 차량입니다. 이 하이리무진 차량들의 안전성을 형편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붕에 들어가는 5개에서 6개 사이에 고장력강 구조물이 삭제되어서 A필러 쪽 구조물하고 엔드라인에 있는 구조물로만 버티고 있는 차들인데요. 이 하이리무진 자동차들은 특수 목적의 특장 자동차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의전용 또는 장애인용 특수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이용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1만 장이 판매되고 있고, 이 중에 다수가 가족을 위한 고가의 패밀리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하이리무진 자동차들을 현대 기아가 만드는 완성 차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완성차보다 수천만 원의 비용을 더 내고 구입하고 있어요. 국가의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차량들을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니발과 스타리아를 가족차로 구입하시려면 일반 카니발, 일반 스타리아 완성차를 구입하세요. 현대 기아 자동차도 하이리무진 자동차를 패밀리카로 아이가 차량 안에서 잠들고 그러는 모습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가족차로 특장차가 사용되려면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증해서 불안을 불식시킨 후에 판매를 하셔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자동차 브랜드로 인식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자녀들을 편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차를 살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패밀리카를 고를 때에는 일단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가장 큰 지출을 하는 것이 자동차인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리무진이라는 차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긴 얘기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카시트 이야기와 패밀리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